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성범죄자가 시내 버스를 탔다가 붙잡혔다. 수배 전단에서 성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버스 운전사의 남다른 눈썰미 덕분이라는데, 침착한 대응과 기지로 성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을 준 버스 운전사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성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큰 공을 세운 버스 운전사의 얘기입니다. 예,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버스 운전하고 계시는 김 씨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지난 6일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 한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8일부터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리게 되고, 특히 대중교통 버스 업체에 협조를 구하게 되는데, 이 버스 운전자들에게 그 버스 회사에서 뭐 카톡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수배 전단을 다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그걸 확인하고 있었던 이 버스 기사 김 씨가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버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한 7시 반쯤 되는 저녁 시간에 승객이 한 50-60명 타고 있는 그런 버스에 내가 전날에서 봤던 사람이 이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단톡방에 동료들에게 신고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성범죄자를 경찰이 잡을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버스 운전사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성범죄자가 탄 사실을 알아보고 동료에게 신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거기 쫓고 있던 형사들이 올려주신 CCTV를 찍힌 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 카톡방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회사를 통해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조금은 가졌어요. 자세히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가장 혼잡한 시간대라서 하시는 건 못 봤어요. 제가 몇 정거장 가는데 눈밀로 이렇게 보니까 운전석 뒤쪽에 마침 그때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딱 알아보는 거죠. 이거 내가 본 사진하고 비슷한데? 바로 이제 신호대기 할 때 휴대폰을 꺼내서 올라오는 사진하고 자세히 살펴봤죠. 거의 뭐 옷차림이나 똑같아가지고 인상착의가.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실하다, 신고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신고할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을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었네요. 딱 하나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범죄자 수배 전단지를 봤던 기억이 딱 있는데, 백미러를 딱 보니까 저 사람 맞구나. 그 확실한 어떤 눈썰미라고 할까요?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범인을 쫓고 있던 경찰들이 이 CCTV 관련 영상을 보내줘서 이 소위 동료들과 이 단톡방에 이걸 공유해서 그걸 꼼꼼히 봤다라는 건데, 이분이 원래 이제 수배 전단 같은 게 이제 운전 기사들한테 오면 원래 그렇게 꼼꼼히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탈 때는 못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한 2-3 정거장 지나고 딱 보니까 이 룸밀러 쪽 뒤에 딱 내가 본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 사람이 들어서 뭔가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누굴 위협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얌전하게 타고 있으면 더더욱이나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오전에 봤던 그 CCTV 영상에 있었던 사람과 옷차림, 신발까지 동일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동료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를 부탁하게 된 겁니다. 그 버스 운전사의 어떤 직업 정신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룸미러로 평소에 이제 승객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운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룸미러라든지 백미러로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했다고 하시는데, 또 올라오는 사람들을 또 일일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관찰하시는 그런 습관들이 아마 이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영상 보면 딱 그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를 딱 보면서 112 신고 전화해달라고 하는데 동료가 또 딱 전화를 해주고요. 기지개 딱 펴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확인 딱 하면서 확신을 했어요. 아침에도 받고 오후에도 받고 저 사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래가 전화를 여기 뒤에 성범죄자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냅니다. 단체 채팅방에 전자발찌 훼손 도주 중인 그 사람 확실하다. 운전 중이니까 대신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보내니까 그 다른 버스 기사가, 같은 회사 버스 기사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확신이 없으면 저거 못하는 거거든요.
엉뚱한 경찰이라서 아닙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은 확신을 했고요. 또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지를 그렇죠.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이 버스 운전사는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 경찰과 협조해 이 버스 내에서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줬는지 또 직접 들어보죠. 경찰 출동하시는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안양에서 부천으로 이동 중이다. 금이 사거리 쪽 정류장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그랬더니 바로 도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가니까 몇 분 안 걸리니까 서행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쪽에서 그럼 기다려주세요. 약속하고 그 정류장으로 간 거죠. 아니 내 신경 쓰는 거 일단은 해결했으니까 운행이나 빨리 하자. 그것 때문에 그 앞차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해결됐으니까 빨리 일이나 하자. 저는 두려움이 없었고요. 사진을 볼 때부터 그 사람이 뭐 성범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딸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냥 누구든지 한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경찰에게 이제 신고를 하면은 어디서 만날 건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가운데 이 성범죄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기지를 발휘했어요. 하여튼 이 사건은요. 네.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다음 범죄가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은 게 정말 다행이고요. 이거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이 범인이 딱 타가지고 운전기사가 관찰하기 좋게 또 딱 눈밀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찰이 버스 회사에다가 이 사람의 사진을 돌린 이유는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 보니까 계속 버스만 타고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버스 회사에다가 이 전단을 돌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은 동료를 통해서 신고한 다음에 일부러 천천히 간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갖고 앞정거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행으로 기지개까지 켜가면서 이렇게 서행으로 가서 그 장소에 딱 쓰니까 경찰이 2명이 갖고 앞뒤 출입구로 들어왔어요. 도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검거하는 어떻게 보면 막 삼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진 이런 검거 활동이었는데 압도적으로 이 운전기사분이 기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화면에 나오지만 이제 기지개를 착 펴면서 여유롭게 하고 그 순간에 이제 경찰이 도착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마련해 준 거죠.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 김복준 의원님이 지적을 했죠. 다른 범죄를 예견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알고 보니까 소지품 중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저렇게 저 기사님이 잡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범죄 뭐 100%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 경찰들이 다 들어올 때도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다 갑니다라고 하고 경찰들이 올라와서 딱 그 사람을 지적해주고 검거를 했고 이 사람은 위치 추적, 또 보호 관찰 및 이 범죄 위반입니다. 이 위반으로 또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지만 이제 아찔한 상황이었죠. 지금 좀 김복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 전자발찌를 끊었다라는 것은 다음 범죄를 자기가 물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잘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굉장히 침착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다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요. 누굴 잡아가고 그럼 승객들이 이게 뭐지? 그러고 굉장히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니까 승객분들 지금 이번에 검거된 사람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안내 방송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딸이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도저히 내가 그냥 못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 또 버스 기사로서의 직업의식도 굉장히 투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앞차랑 간격이 너무 벌어졌네. 빨리 가야겠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다라고 하시네요. 그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검거를 하니까 감사장을 전달했는데 이 감사장 받으면서 뿌듯했을 것 같아요. 뿌듯하셨는데 또 이게 아주 그냥 또 겸손하셨어요. 작은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두 군데 감사를 또 표시했습니다. 함께 단톡방에서 112에 신고해줬던 동료 기사들 그리고 이 전단지를 아침에 알려줬던 이 버스 회사 이 회사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나의 작은 관심이 시민들 또 승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또 훈훈하게 또 마무리가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또한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작은 관심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소홀히 지나갔을 때 더 큰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미연에 이제 방지를 했기 때문에
사고 또 다른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면에서는 작은 관심이 얼마큼 소중한지를 또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